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다뤘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방송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7차에 걸친 한일 기본조약의 과정에서 일본은 분명 강제징용 피해를 고려하여 개인 차원의 보상 금액을 산정한 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의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승소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일본은 분명 강제징용 강제연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금전지급을 고려하여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제징용이 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발생하는 금액만을 명시했지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서 발생하는 배상 금액은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위법적 피해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해석을 얻게 되어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일리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강제징용이 불법 행위냐 합법 행위냐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의 대법원에서는 징용 행위가 당시 일본법에 비추어 볼 때 합법이라는 판단을 했었고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당시 대한민국은 이미 나름의 권위적 법통이 임시정부에 의해 성립되어 있었고 3.1운동을 계승한다는 명백한 헌법 조항이 존재하니 일본은 당시 한국을 불법 점거 중인 상황이었고 불법 점거 중인 자의 법률에 따른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위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한국의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제의 조선 침략은 위법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바탕이 되어 결국 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삼지도 않을 텐데 일제의 조선 침략을 위법으로 볼 근거가 존재할까요? 제 심정적 지향을 모두 배제하고 그리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오로지 현 시점 국제적 인식이 어떠하느냐만을 따져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그 부분은 어렵겠다 싶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일본의 2차 대전 당시 만행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행인데 강제징용이든 한일 합방이든 뭐든지 다 불법 아니냐? 너 왜 일본 편 듣냐? 그러나 아쉬운 지점은 오로지 2차 대전 당시의 행적에 있어서만 전쟁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일제의 조선 침략 자체는 대체로 전쟁 범죄로 보지 않는 게 국제적인 시각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2차 대전 승전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와 비식민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가 전 세계적 기준에서 불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권을 빼앗겼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부당하게 강탈당한 게 맞는데 범죄가 아니라니? 억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국주의 시절 타국의 식민 지배가 강국들에 의해서 숱하게 발생했었고 모두가 손에 때를 묻혔던 추악한 과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식민 지배의 범죄성이 국제적인 가치로 부각될 수 있을까요? 그게 궁극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모두가 공범인 상황에서 불편한 진실을 꺼내 들추는 것은 국제적으로 환영받을 만한 문제제기가 결코 아닙니다. 환영받진 못하더라도 그게 옳다면 관철시키는 게 국제사회의 정의여야 할 텐데 그런 정의가 실제로 통용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정의를 세우고자 해도 세우고자 노력하려는 피해국 자체의 의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국으로서 식민지 개척을 주도하던 이들이 여전히 전 세계적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입장이니 식민지배 그 자체의 범죄성을 묻는 것은 제국주의 그 자체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며 현재에도 힘을 떨치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의 구린 뒷구멍을 제대로 들쳐 까발리는 당돌하고 건방진 짓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식민 지배가 분명한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임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 위법성이 논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한국의 대법원에서와 같은 전제, 즉 일본의 한반도 병합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전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적용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자면 식민제국주의에 피해를 준 것만으로도 위법성 여부가 명백한 게 사실이지만 그 판단은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 보편성을 얻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현 시점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 행위들을 모두 합법으로 인정하고 보는 길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식민지, 피식민지 차원에서 그들에게 단죄하는 길이 현실적으로 막혀있음을 인정하지만 다른 하나의 루트로 그들의 범죄성을 입증할 길은 그래도 비교적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식민지 개척으로 타국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인 동시에 2차 대전의 전범으로서 타국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입니다. 식민지 개척 차원의 범죄성을 보편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강제징용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점을 바꿔서 강제징용 자체를 2차 대전 전범 피해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징용 행위들까지 불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진다는 한계를 갖긴 하지만 그나마 2차 대전 또는 중일전쟁, 만주사변 등의 일본의 전범과 관련된 행위를 모두 위법으로 볼 수만 있다면 강제징용의 필요성이 높아진 원인 요소로서 그 배경에 전쟁이 있었고 결국 전쟁과 관련하여 국가가 동원했던 범죄 중에 강제징용이 있었음을 지적하여 징용의 위법성을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범성이 명백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입장이니까 위의 연결만 제대로 된다면 2차 대전 이후 자행되었던 징용 행위의 범죄성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백히 인정하는 저의 관점으로는 그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아 대한독립군이 활동했었고 독립군은 명백히 일본과 맞서 싸웠던 것이 팩트이므로 정부의 국군이 전범국가의 군인과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명백한 기록들이 있으니 우리 역시 전범국인 일본과 맞섰던 승전국의 일부로 볼 빌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명백하게 잇고 있는 과거의 정통성 있는 정부가 분명 일본의 2차 대전 전범에 맞섰던 것만 인정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한 전순국의 지위를 얻을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으며 일본이 저질렀던 여러 행위들을 범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도 명백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연합국에 공식적으로 속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일본의 패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하죠. 그러나 임시정부와 독립군이 연합국에 속해야 하거나 패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야만 전범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순국이라 함은 연합국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만 한다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여도가 작든지 크든지 전범국가에 맞섰냐 아니냐로 기준이 잡히는 것이 전순국입니다. 기여도가 작든 크든 전순국은 전범국과 맞서 싸웠던 국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 패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쳐도 분명히 일본군에 맞섰던 전력이 인정되며 그 군인이 임시정부의 지휘체계 하에서 움직였던 사실까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임시정부가 현재 우리 정부와 법통상 하나의 정부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경우 당연히 전순국의 기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역시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기 힘든 상황인 게 지금 이 시점의 형국이기도 하죠. 까놓고 얘기해보면 같은 시기에 어떤 자들은 독립군에 합류하여 일본에 맞서기도 했지만 어떤 자들은 스스로 관동군에 합류하여 일본 천황에게 혈서와 충성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립군이 과연 한반도 민중들의 뜻을 담은 활동을 했던 것이 맞느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대부분의 한반도 민중들은 일제 지배를 받아들이고 일본인으로서 살기를 원했던 상황에서 몇몇 소수 과격분자들이 독자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소수 독립군이 활동했다는 것을 이유로 승전국 자격을 얻겠다는 주장이 과한 게 아니냐라는 얼토당토하는 질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의미 자체가 크게 부각되고 분명한 정통성을 가진 우리 정부의 뿌리이자 원류로 인정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임시정부의 탄생보다는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일을 우리 정부의 시작으로 보고 더욱 크게 기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마저 있습니다. 건국절을 광복절과 동급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군의 뿌리로서 독립군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승전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논지가 강화됨을 뻔히 알면서도 독립군 자체를 우리의 국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독립군에는 김원봉 같은 사회주의자 세력이 섞여 있으므로 우리의 정규군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정말 그깟 이념이 뭐길래 우리의 당시 투쟁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스스로 박차버리면서까지 이념 문제로 독립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논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의 범죄성을 인정받았던 근거는 분명 대한민국 헌법이었는데 그 헌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른 주체의 법적 판단에서는 일본의 당시 국권 침탈이나 강제징용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강제징용이 2차 대전의 광풍과 연계되어 일어났던 것임을 감안할 때 전범 피해의 일부로서 징용 자체의 성격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남아있기는 하다. 즉 2차 대전의 전쟁 상황이 불러온 부수적인 결과로서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징용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적어도 그때 동원된 강제징용의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큰 목표가 존재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보고 전범성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시도를 우리로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도가 좀 더 먹히기 위해선 분명 우리 역시 2차 대전 당시 일제의 전범에 맞섰던 나라였다는 분명한 입장을 스스로 견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그렇기에 임시정부의 법통은 우리 스스로가 강화시켜야 하며 직접 일본과 싸웠던 독립군의 위상은 임시정부의 정규 국군으로서 인정해드려야 하며 건국절 따위의 의미를 강화시켜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시작이 임시정부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자해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분들이 저의 방송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념을 이유로 독립군의 국가 정규군 인정에 거부감을 나타냈었던 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원봉이 빨갱이라는 이유로 독립군 자체는 빨갱이가 포함된 비정규군이며 국군의 시작은 건국 이후여야만 한다 라는 주장을 하셨던 보수주의자 선생님들,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것은 정녕 합법적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런데 스스로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탈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불법이라 느끼신다면 적어도 인정해 주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임시정부의 시작이 정통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점임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건국절 따위의 논란으로 정통 대한민국의 시작이 임시정부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퇴색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임시정부 휘하에 있었던 우리의 독립군이 국가적 차원의 정규군이었고 그 정규군은 분명 일본의 전쟁 범죄에 맞서 싸웠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군임을, 우리 국군의 원료임을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치하 일부 부역자들이 일본을 도와서 일본 편에 서서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입장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 사람들의 명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맞서 싸웠던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전쟁 범죄에 맞선 당당한 승전국의 입장으로서 그들의 만행을 범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세계 보편적인 타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로서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파 보수주의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절 이후에 생긴 나라가 아닌 3.1운동을 시작으로 임시정부의 시작과 함께 탄생했고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분명 독립군이라는 정규 군대를 지녔었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